안녕하십니까. 사인 김희락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사항은 사물의 철학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낡은 구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이 신발은 누가 신었을까요? 같으면 아마 조금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큰 시멘트 포도를 하나 들고 가면서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닥이 자갈밭도 많고 모래밭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신발이 이렇게 낡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창고에서 벗어났는데 그 신발이 이렇게 오래돼서 낡은 모습으로 될 수도 있고, 즉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전적으로 큰 장면에서 보면 멋진 남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코가 오똑하고 두 눈이 쌍꺼풀이 졌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여기에 화동의 모습이 보이고, 그림을 그리는 어린아이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 바윗돌이 보이고 화폭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눈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초가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같은 장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그 장면을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물은 하나이지만 여러 방면, 그리고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세계로 그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덜 만나고 덜 가고 더 여행하고 덜 여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세인 시대에서 사물을 새롭게 보는 이 철학적 사유는 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하는 것 같아요. 함동균 저자가 총 88가지의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꼭 이분 저자 생각뿐만 아니라 제 생각도 한번 넣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대학 강단을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을 때 어떻게 여시나요? 아마 살금살금 열면서 문을 아마 여실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마침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다가 확 닫으면서 쿵 소리가 나죠. 똑같은 문인데도 그 문 안에 살금살금 문 여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똑같은 문이지만 그 문 안에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에 경험이 들어가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문이지만 다른 사물의 철학적 사유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동문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금살금 선생님 몰래 들어가고 싶어도 문은 쉥 하고 열리게 되고, 화가 나서 그 문을 걷어차고 싶어도 문은 샤샤샤샤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열리게 마련인 거죠. 단순한 존재 이유만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잉여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문을 여닫는데 고려되는 이 잉여의 행위야말로 삶을 삶답게 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하죠. 문명의 깊이와 품위를 부여하는 원칙이다. 즉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철학적 사유가 들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4차 혁명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그런 어떤 경험들을 자동문처럼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경제, 경영, 이런 교육, 이런 부분에 김미경 씨라든지 김창욱 씨라든지 대가들의 강연들이 쭉쭉쭉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침 그냥 그런 경제, 경영, 자기개발의 이런 어떤 강사보다는 그냥 철학의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근데 철학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도 유명한 강사가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이나 네이버를 가면 인터넷 뉴스들이 뜹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루에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뉴스가 몇 가지일까요? 수억, 수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과 네이버를 보면 하루에 주요 뉴스로 분석되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면은 3개까지 해서 100가지를 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동화라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건, 사고를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또 그 뉴스를 보더라도 좌파적인 성격, 우파적인 성격을 통해서 그 뉴스의 신문사에 따라서 또 뉴스에 기사를 적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이지만 다른 시각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자동화의 알고리즘에 지배에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산을 만든 사람은 왜 우산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죠. TV를 왜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지붕을 갖고 싶어서 우산을 만들었다. 제 딸이 예전에 비가 막 오면 우산을 갖고 장화를 신고 막 첨벙첨벙하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툭 떠올라요. 울고 있을 때만큼은 그 지붕이 하나의 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세계. 자기만의 어린아이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오픈되고 개방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통해서 우산이 씌워지고 그 우산 속 안에서 집중력 있게 나만의 사유와 철학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앞에 있는 이제 공자 선생님이 있는데 공자 선생님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물건은 뭐였을까요? 공자 선생님이 주도했던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어지린의 인입니다. 인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사람다워지고 그 사람이 세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젓가락은 한쪽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젓가락은 양 젓가락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 사이의 젓가락은 항상 일사불란하고 엄격한 평행운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한쪽이 기울어져야 돼요. 엇갈려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질을 한번 하려면 이것이 막 허공에서 뒤뚱 뒤뚱 하면서 반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면은 양 젓가락이 만났을 때 음식을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젓가락 하나에도 이런 어떤 사물의 철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스터 마인드의 개념이 뭐냐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화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안 됩니다. 사무실도 제가 있는 이 스타인 아카데미도 저희 직원과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보낼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화로운 마음이 많이 가졌을 때 그 이상을 떠나서 고객들 또한 내가 이 스타인 아카데미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김일학 원장은 잘할 수 있다 협력하고 이런 조화로운 마음들이 자꾸 쌓이고 모이고 축적되고 했을 때 마스터마인드 큰 성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젓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로 절대 집을 수가 없어요. 둘 이상을 갖죠. 젓가락이 반찬을 집을 때 그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평행운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찌그락찌그락하는 조화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첫 번째 자동문, 두 번째 우산, 세 번째 이 젓가락 이런 걸 통해서 다르게 보고 깊이 보고 확장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융합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물들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런 어휘력이 다양해질수록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